전후 체제의 탈피와 보통 국가로의 회귀를 주장해온 아베 정권이 마침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행보를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올 가을까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연결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신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아베 정권이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해 왔는데요. 아베 총리가 직접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자신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헌법 해석을 변경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놓자 자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진 패널 2개를 들고 나와 30분 가까이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안보법제 간담회 보고서를 근거로 앞으로 해석 개헌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립여당이죠. 공명당과의 협의를 통해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본적인 방향을 전해 각이 의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견해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전쟁과 군대를 금지한 헌법 구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을 180도 뒤엎은 것입니다. 아베 정권의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최근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헌법 해석 변경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돼 진행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보고서 내용도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예상되는 사례를 집단적 자위권과 집단 안전보장, 그레이존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제시했습니다. 먼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서 한반도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을 태운 미 항공기나 함선을 자위대가 호위하고 공해상에서 미 함선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반격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포함했습니다. 집단 안전보장으로는 국제평화활동, PKO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 군대를 경호하기 위한 자위대의 무기 사용과 외국 군대의 후방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레이존 사태에서는 어민을 가장한 무장 그룹이 낙도에 상륙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크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또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한 이유로 중국의 군사적인 팽창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아베 총리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東シナ海でも日本の領海への侵入が相次ぎ、海上保安庁や自衛隊の諸君が高い緊張感を持って24時間体制で警備を続けています。 이에 대해서 중국은 적반하장격이라며 일본을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이 오히려 군사안보 영역에서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의 고도의 긴장을 안겨주고 있다며 역사를 직시하고 평화적인 길을 걷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